반갑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은지원입니다. 분쟁호투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혜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사실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게 만혼 시대라고 하는데 이 선남선녀들이 알아서 잘 결혼을 하면 좋겠는데 좀 그게 좀 부득이하게 좀 어려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결혼 중개업체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실한 신분과 그다음 조건을 맞춰주기 때문에 만남을 주선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결혼중개업체를 오히려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매년 한 300건 내외의 결혼중개업체에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네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의하면 5년간 결혼중개업 관련해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458건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한 92%가 국내 결혼중개 피해 사례고요. 국제도 또 한 9%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훨씬 많은 사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그 절실한 마음으로 만남을 소망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결혼중개업체의 사례를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나무 씨는 2015년 12월 결혼중개계약 1년간 10회 만남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300만 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2016년 5월에 네 번째 만남 서비스를 받았는데 매니저가 그 김나무 씨보다 한 살 어리다고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동갑이고 이후에 만남은 더 이상 주선되지 않았던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계약과 이렇게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실제로 그 결혼중개업체는 같은 달 11월까지 만남 주선을 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에 따른 자녀 이용료의 환급을 김나무 씨가 요구하게 됩니다. 업체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라는 주장을 하면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상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김나무 씨에게 오히려 위약금 물라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김나무 씨는 사업자 귀책이다. 그러니까 환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계약 해지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계약 해지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문제가 됐고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라고 주장했지만 2015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3개월 내에 이래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의 관리소홀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해지 사유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중개업체는 실제로 김나무 씨에게 어떤 보상을 하였습니까? 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르면 계약 해지 귀책 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지만 김나무 씨 역시 7, 8월에 개인 사정으로 그렇군요. 매칭이 어렵다는 사정을 사업자에게 전달을 했고 그에 따라서 계약의 그 이행이 일시 중지됐던 점을 감안해서 상호 위약금 없이 자녀 이용료 180만 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하고 그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네요. 소비자가 사정으로 인해서 이 매칭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중개업체가 잘못해서 제공하지 못한 횟수는 남은 금액을 환불한 케이스네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결혼중개업의 소비자 분쟁 해결 유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대한 거하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업자의 귀책 사유부터 한번 자세하게 해결 기준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원 가입계약 성립 후에 사업자가 만남 개시 전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20%를 계상해주고 가입비를 환급하게 됩니다. 1회 만남 후에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20% 환급 플러스 그 가입비 중 총 횟수에서 자료 횟수만큼의 비율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 같은 경우는 가입비의 20%와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 금액을 합산해서 계상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가입비 곱하기 그 횟수분의 총 횟수분의 횟수이기 때문에 20%에 대한 좀 추가 그 환급을 해주는 거네요. 여기서? 맞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만약에 변심이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어떤 해결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까? 네, 이 경우는 네. 사업자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서요. 네. 그 사업자의 만남 주선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만 사업자가 환급하게 됩니다. 그 1회 만남 후에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80% 중에서 총 횟수 중에 잔여 횟수 비율만큼 환급을 하게 되고요. 네.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사업자 해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지일에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정산해 주는 구조입니다. 네. 그럼 소비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을 때는 20%는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소비자들이 이 규칙 사유라는 말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가입비의 의미도 그렇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가입비라는 것은 계약금이나 연회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그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네. 그 계약에서 규칙 사유라는 것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인데 예컨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 예컨대 그 결혼 정보라든지 직업, 학력, 병력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그다음 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 등 관리 소홀 같은 경우, 그리고 종교나 직업, 그렇게 특별히 우선 희망 조건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결혼중개업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소비자에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이 필요함을 느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그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할 때 업체가 어느 정도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계약 당시의 조건과 환급 내용 역시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매칭을 못한 기간을 제외한 결혼중개업체의 관리 소홀과 매칭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전액 환불 사례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만나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